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 썰렁거스 TV 제 144회차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우리나라의 국방 정책에 대해서 조금 좀 그 얘기가 되겠는데요. 안규백 장관님의 그 국방 정책은 정말 국방 정책 그 군대를 폐기시키자는 얘기가 되죠. 예. 이런 얘기는 사실 군대를 폐기시키는 게 국가 경영에도 전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맞지 않고 대한민국 자체를 부정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규백 장관은 부정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 나와요. 그런데 사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공자님 말씀에서 그 국가 경영법이 있습니다. 그 5가지가 있어요. 거기. 근데 제가 기억을 다 잘 못하겠는데 처음에 그 국가가 어려운 시점에 왔을 때 무엇을 가장 먼저 제안을 했더니 식량을 가장 먼저 제안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식량을 통제해야 국가가 망하지 않는다 그 얘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갈 때 5번째 가서 그 맨 마지막에 병거는 오늘의 군대죠. 군대를 마지막에 철거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병거를 철거하면은 나라가 없어지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북의 예를 보면은 저기 그 김정일 위원장의 경우에 그 나라가 위태로우니까 그 사람은 그 저기 병거를 맨 앞에 세웠어요. 그러니까 군대 위주로 해가지고 선군 정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식량 위기로 나라가 존립하기 어려우니까 군대를 맨 앞에 세워서 했는데 이게 망하지 않게 한 거죠. 아주 그 똑똑한 방법이라고 칭찬해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북한이 망해야 되는 나라인데 식량 부족에다가 물자 부족에다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햇볕 정책을 겨우 살았는데 거기다 핵무장까지 이렇게 망하게 되는 나라가 결국은 이제 그 군대를 맨 앞에 서가지고 망하지 않고 핵무장까지 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협조를 우리가 했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그 문제가 됩니다. 저기 김대중 될 때부터 문제가 돼요.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저기 지금 안 장관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은 우리나라가 완전히 적화되었다 이런 말이 들려요. 그러니까 무장을 해자자 그러지 않겠냐. 글쎄, 근데 진짜 적화가 되었냐? 이걸 따져보면은 글쎄 저는 이건 끝까지 써버리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는 경제구조상 그 적화가 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나라입니다. 적화가. 근데 왜 이것을 사실 이제 적화가 되려면 국유화를 해야 되죠. 근데 국유화를 하려면 이제 다 파괴돼야 돼요. 그 기업이라 근데 기업을 파괴시키는 주체가 노조가 되죠. 우리나라 노조가 좀 엉터리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노조 해가지고 다 공장을 파괴시켜요. 산업체하고. 근데 사실 노조가 그렇게 먹고 살 게 없을 정도로 봉급을 잡히죠.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보다 더 많이 주죠. 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기능고객이 5만 불 준다 그러는데 그건 미국에서 대학 출신 5만 받기 힘들대요. 예. 그래도 노조를 해요. 그래서 이건 좀 비양심에다가 또 옛날 그 저기 부마 사태 79년도 1970 부마 사태로 박정희 돌아왔습니다. 또 여기다 또는 또 83년도 대우조선 사태 같은 경우는 그 요즘 그분들 얘기하는 그 노조 얘기하는 게 가만히 들으면 그 업주나 사장이나 노조나 월급이 같아야 돼. 이런 그 냄새가 풍겨요 여기에서. 그럼 이거는 비양심에다 그 뭐예요? 스탈린주의죠. 이게 완전 스탈린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사장과 봉급이 똑같아야 된다. 요게 좀 여기서는 말도 안 되고 좀 요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제대로 분석을 해보면은 사실 이제 노랑모토 때문에 요새 와서 문제가 되는데 요게 이제 사실은 79년도 부마 사태 때도 그랬고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대우조선도 아니고 사실 근데 기업의 형태를 우리가 보면은 기업이란 건 사실은 그 가게죠, 가게. 우리 그 상회라는 상점을 보면 알아요. 예. 사실 기업이란 건 대기업이란 큰 가게입니다. 그러니까 종업원수가 엄청나게 많고 종사자가 엄청나게 많은 큰 기업이죠. 큰 가게죠. 그런가 하면 또 재벌은 그 가게 주인이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사유재산제도를 인정하는 그 자본주의 경제인데 이걸 어떻게 나라가 빼앗겠어요. 그래서 재벌 해체를 한다는 주인을 없애버리고 기업은 나라가 가겠다는 건데 그럼 누가 가게주인 합니까? 그 기업주가 가게주인이 아니고 어떻게 공무원이 가게주인이 되나요? 우리나라 대기업이 뭐 70일인가 그렇다 그러는데 종사자가 300만이 넘습니다. 그리고 600만이 자영업자예요. 이거 두 배 합쳐 1000만이 넘죠 벌써. 예.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하면 정부가 경제가 뭔가 좀 황당해요. 이게 황당해요. 왜냐면 이런 일이 어때부터 일어나면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있었어요. 그 저기 기아산업 부도나고 대우 부동산 망가지고 부도나가는 거 알았지만, 근데 이제 이 기업의 형태를 기업을 한번 우리가 볼 적에 자 사실 이 기업을 국유화하자는 이론이 이제 자꾸 나오는데 우리나라의 기업은 이제 베네수엘라하고 비교하죠. 우리나라 경제를. 네. 베네수엘라는 산유국으로 그 석유를 파서 그 돈을 벌죠. 근데 이제 사실 기업은 유전이 아닙니다. 그냥 베네수엘라 같으면 뭐 나라가 땅을 파면 계속 땅에서 석유하니까 돈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옆에 나라 미국이나 뭐 이런 나라에서 설립하면 그 사람은 돈이 들어와요. 그럼 그 돈 관리하는 게 이제 나라 먹자의 공산주의인데 사실 저기 베네수엘라는 공산주의에서도 제대로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망했죠. 근데 이 우리나라 기업은 이제 그런 거하고 다르죠. 소위 이제 누가 말로 이제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 그러는데 이게 사람이 합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유는 이게 그냥 황금알 거위인데 이걸 국유하면 그냥 죽습니다. 배점은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자들의 망상에 국민이 속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야 같이 먹고 살고 이제 그게 이제 여기식인데 이윤이 많이 남다고 성과급을 달라. 아 성과급 당연히 주죠. 삼성 같은 경우는 제 기억으로 저희 들어갈 적에 1200%를 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잘 나가던 회사하고 이제 뿅뿅 같은 회사가 있었죠. 뿅뿅 아시죠? 여러분 여자 없는 회사 2000%가 줬대요. 예. 그러니까 잘 그 수입이 좋으면 늘 줍니다. 늘 주고 근데 너무 과해서 사고죠. 너무 과해서 이제 그만 요구하고 이런 성과 같은 건 나라가 뒤에서 다 조절하니까 일 열심히 해서 그 뭡니까 생산성을 높이는 게 오히려 성과급을 저희 받는 셈이 되죠. 그래서 요새는 이런 그 봉급 문제가 컴퓨터 즉 AI로 다 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계산이 봉급 계산이 거의 완벽하다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고 살아도 무방하다. 쟁의할 필요 없다. 이런 사회가 현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쟁의가 심하고 독일이나 일본은 쟁의 자체가 없어졌어요. 거의 공산당도 없어지고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럼 쟁의할 수 없으면 아니야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자유국가니까. 그래서 이제 이럴 경우는 법원에 의해서 해답을 찾는데 뭐 이런 이유가 이제 잘 투명하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기업이든 노조든 사무 뭐 어느 사람이든 누구든 다 한다 이거죠. 다 한다. 그러니까 이게 투명하기 때문에 할 필요 없다. 그런 믿고 살아도 된다. 싸우지 않아도 그럼 제일 좋은 방법은 생산성을 올려서 많이 팔아서 수익을 많이 남기면 배당이 많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 이제 요새 세상 문제인데요. 유흥가가 요새 죽는다 그러네요. 여기 보니까 또 취직도 안 되고 유흥가도 죽고 경기가 말 나쁘다는 얘기죠. 이제 이게 지금 우리나라 요거 확률로 요 경기 진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경기 좋을 때 1000원이었습니다. 확률이. 지금 1500, 1600, 1500 넘으면 IMF 상태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빚더미 위에 살고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업이 자꾸 망하면은 취직 자리도 없고 근로자가 쓸 곳도 없어요. 그리고 돈이 없으니까 유흥가가 망하는 이유가 돈 없으면 술 못 먹죠. 옛날에는 주머니 속에 돈이 두겠으니까 가서 뭐 허풍이나 떠술 먹고 술거래가 되고 드럭 많이 먹고 그러고 다니는데 지금은 돈이 없어서 술도 못 먹죠. 돈 없어서 술 먹겠어요. 술값이 좀 비쌉니까 또 거기다. 그 일 끝나면 한잔 해야죠. 그게 이제 여긴데. 이 국유화라는 게 문제가 좀 많아요. 우리는 자본주의 경제인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예를 하나 새마을운동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새마을운동이 왜 성공했겠습니까? 이제 그 이승만 박사가 토지 개혁을 해가지고 그 토지를 다 농민에게 골고루 나눠줬어요. 그 물론 조금밖에 나라는 좁고 인구는 많으니까 뭐 밭대기나 뭐 마지기로 얼마씩 준 거죠. 근데 이제 사실 농민들은 그로 인해서 자기 땅을 다 갖게 된 거죠. 이 자기 땅을 가지니까 농사를 여기다 마음 놓고 지어요. 그러니까 땅을 열심히 파는 대로 수익이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빚 때문에 올라가지고 농사 지어도 남는 게 없다. 그리고 이중국가 실시하고 뭐 많이 그래가지고 농부가 비탄강 뭐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제 이게 거기다 이제 뭐 그 새마을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마을 기도 우리 마을 가꾸지라는 노래가 있듯이 농특사회가 이제 제일 거기서 수익을 많이 내는 게 낙농이죠. 오리, 닭, 소, 돼지
이런 거 키워가지고 물론 이 지도는 농촌진흥청에서 하고 뭐 주로 마을에 그 뭡니까 그 이제 군수 뭐 지방자치단체는 거기 통해서 했다고 돼요. 면사무소 이런 데서. 그렇지만 사실은 이제 본인 스스로가 열심히 한 거니까. 그래 농촌이 부자가 되고 또 우리는 덕분에 고기와 달걀을 마음대로 이제 먹게 된 거죠. 예. 요것이 이제 국유화를 이제 자기 거 가지고 자기가 농사를 져서 성공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유화가 그렇게 별로 좋은 거 아니란 거죠. 예. 국유화하면 망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있어요. 그래.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 우리가 그 중사람 이민을 받아가지고 이제 많이 들어오는데 원래 이 이민이 저기 이 공산권 국가들이 이민을 안 받는 걸 제가 알고 있는 옛날에. 그리고 유학도 거기 받아주잖아요. 저기 선진국에서. 그래서 공산권은 이제 적국인데 어떻게 우린 그 세계화하는 동안에 다 받아줬는데 6.25를 잊어먹자고 지금 자꾸 다 그러는데 물론 화해하면 좋긴 좋은데 이 장도 우리가 속는 게 돼요. 그래서 운동권 정부가 자꾸 그걸 일으키다간 지금 나라가 뭐 공산화돼 가는 과정 이러면 우리는 망하죠. 뭐 경제 이제 파탄입니다. 이렇게 되면. 네.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좌파가 그 잘못된 생각을 했다는 거를 그걸 좀 김영삼 후보부터 문민정 들어오면서도 이렇게 바뀐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좌파들이 문민정부 들어와서 연좌제도 풀어주고 녹화 사업한다 그래가지고 다 자유롭게 해줬는데 모든 생활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분들이 뭐 했습니까? 그 저기 전교조 가지고 애들 뭐 이 교육 잘못 시켰고 사회 그 기강 다 빼놓고 벌써 이 가지가 30년이고 마지막으로서 20년에 와서 이제 선거로 뒤집었고 이번에 있는데 이게 좋은 현상이 아니죠. 왜냐하면 사회가 그분들이 위해서 얼마나 많이 봐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고마운 사회라는 걸 좀 그분들이 느끼시고 서로 위해서 좀 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북한의 경제는 어땠냐? 제가 이건 중학교 2학년 때 귀순하신 간첩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북한에는 그 우리나라 그때 엿장수 리학학원은 어려웠던 시절이니까 그래서 이북에서는 그것도 국영 리학학군, 국영 엿장수, 국영 노점 이렇게 부른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다 국영이에요. 이게 이제 북한의 경실상이죠. 그런데 사회주가는 다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게 그 사람들이 그 능력이 떨어져 북상 망했는데 그래서 결국은 여기식으로 경제를 바꿔서 성공하지 않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루마니아하고 어디입니까? 폴란드죠. 근데 이게 이렇게 바꿔놨더니 빈부차가 확 나대요. 그러니까 그 빈부차가 심해지니까 다시 옛날 생각이라도 사회주의로 돌아가자 이런 말도 나왔다는데 이제 그 빈부차 그거 이제 그 빈부차니까 그 복지국가론에서 세금을 조절해가지고 이제 함정 잘 해결해가지고 우리하고 이제 똑같이 돼가고 있답니다. 근데 이제 그 빈부차가 심해지는 게 10년. 그러니까 이 자유한 지 10년이니까 재벌이 생겨요. 그래서 중국은 벌써 재벌이 다 생기는데 그 마윈 같은 분 그 처벌받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재벌 생긴 거다 맞고 그래가지고 아직도 속은 그냥 말로만 뭐 중국식 공산주의 하는데 이게 참 우리하고 많이 안 맞죠. 예. 그 사람들이 자꾸 그때 강요하는 게 뭐 탈원전, 또 뭐 건설공사, 뭐 태양광, 이거 우리한테는 다 해로운 거죠. 해로운 거죠. 또 먹는 거 수입, 자기 농산물 이런 거 많습니다. 이런 거 우리가 알고 정신 차리고 똑바로 좀 하면은 아마 이 공사는 거 아마 불가능할 거. 이번에 그 주식 정부가 해가지고 손해 많이 보신 이런 거는 잘 알고 본인 스스로가 좀 알고 해야 되겠죠. 예,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기 댓글 많이 해주시고 저기 많이 구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